자, 방금 소개받은 크라운 혜태 조덕원 이사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의 아트 마케팅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고요. 저희 크라운 혜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자 회사에서 지금 나왔으니까 회사 제품 홍보 겸해서 말씀을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와 혜태 제과는 원래 각기 다른 회사였는데 저희가 2005년 크라운 제과에서 혜태 제과를 인수하면서 현재도 물론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은 크라운 혜태 제과는 같은 한 식구가 되어서 그룹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최근에 이슈가 된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어떻게 보면 과자 역사상 가장 많은 어떤 이슈와 그런 어떤 화제를 뿌리면서 지금 출시 2년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진열대 과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내고 답을 주신 분한테 허니버터칩을 가져왔어요, 몇 봉. 항상 이렇게 뭘 준다고 해야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허니버터칩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 세트에다 그냥 허니버터칩을 넣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크라운 제과에 주로 많이 팔리는 제품 한 3가지 정도만 아시는 분. 아니 3가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돼요. 초코파이? 한 12 정도를 제가 적어왔거든요, 정답을. 거의 맞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초코파이가. 네. 자, 다시 3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실 수 있는. 코코넛 OS 맛동산. 아니에요, 맛동산이 틀렸어요. 산도 쪼리퐁 버터 와플. 산도 쪼리퐁 버터 와플, 네, 정답입니다. 저분 허니버터칩하고 여기 나오세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혜태 제과 3개 맞추면 돼요. 작업이. 네. 허니통통. 네. 허니버터칩. 그래요, 허니버터칩. 저분 아까부터 거의 맞았었어요. 선물 가져가실 분이었어. 자, 전달해 주세요. 지금 왜 잘 모르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 이렇게 에이스, 홈런볼 이렇게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서 메이크하고 잘 연결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사드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어떤 회사의 메이커인지 꼭 크라운 혜태 거를 기억하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크라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마이쮸예요, 마이쮸. 마이쮸가 초코하이엠하고 해서 각각 한 달에 한 60억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자를 얼마나 안 드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쿠쿠다스가 한 40억 정도 지금 앞에 놓인 제품 그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혜태 제과는 이제 자유시간 있잖아요, 초콜릿. 그게 한 70억 나가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제 홈런볼도 70억 나가고요. 그러면은 허니버터칩은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생산 캐파가 없어서 못 팔아요, 이거는. 이것도 한 70억 나는데 허니통통류 같이 해서 월 100억 이상이 팔리고 있어요. 한 1000억 이상을 지금
매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OS, 맛동산, 에이스 이런 제품들이 이제 혜태저가 주요 제품이고, 그리고 혜태저가 그 아이스크림 하면 브라보콘이잖아요, 그죠? 혜태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누가바, 바바마, 상상바 이런 제품들. 그래서 과자류가 한 8천억, 이런 아이스크림류가 한 3천억, 그리고 만두 중에서 제일 잘 가는 게 뭐예요? 고향만두잖아요, 고향만두. 그것도 혜택 거예요. 그래서 한 1조 2천억 정도 하는 그런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제품 홍보를 마치고, 오늘 그 말씀드릴 그 목차입니다. 그 우리가 사는 시대와 AQ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AQ 향상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제품 활용 사례, 그 다음에 고객 체험과 고객 감동 실현하는 그 국악 공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양조 눈꽃축제 유스풀 물놀이장 동영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그 21세기 그 기업 환경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21세기 기업은 뭐 소비자 욕구가 급변하는 그 환경과 소비자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욕구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와 무한 경쟁의 환경에서 그 살고 있다. 그런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제 기업 경쟁력 그 향상과 강화, 그리고 다양한 경영 전략, CEO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성균관대 그 최재붕 교수께서 이제 이런 사회를 또 표현한 초연결 사회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여기 숫자에서 보듯이 2014년 그 2월 기준으로 구글의 시가총액이 428조 원이었어요. 애플은 시가총액이 508조 원, 삼성전자가 318조 원이었죠. 근데 2014년 그해 12월에 삼성전자는 130조로 그 10위까지 추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2015년 3월에 이제 그 갤럭시 S3 등 뭐 이런 어떤 그 핸드폰 판매 등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현재 6위, 300조 정도에 그 유지하고 있고,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불과 200억 차이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맞먹는 어떤 그런 회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1년 후에 삼성전자가 제자리에 있는 반면에 애플은 300조가 증가를 해서 현재 800조 원이 돼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팟, 아이폰, 뭐 아이패드 세 가지 제품 정도밖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사고 남는지 어쩐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규모의 그런 어떤 그 기업으로 그 수년간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이렇게 애플이 그 1위로 등극해 있다. 이렇게 시장 변화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실게요. 그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 아시죠? 닌텐도.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저 닌텐도가 우리 혁신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고, 초등학교에서 그 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닌텐도 안 사주면은 뭐 왕따 당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저런 기업들이 망하려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근데 다 망했어요. 저기 있는 기업들이 거의. 그 일본의 소니 같은 그 회사를 우리 삼성전자가 따라잡으려고는 상상도 못 했었죠. 반면에 대규모 클릭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희 그 카카오톡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저게 무슨 돈이 될까, 다 무료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시가총액 그 8조 5천억으로 단숨에 코스닥 상장 그 1위 기업이 됐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한 20조 가까이로 코스피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지금 진입되어 있고요. 여기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별그대 그 나오고 김수현 씨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40억 개의 어떤 클릭을 기록을 했는데, 중국인 한 명당 전 인구가 3번 이상을 클릭한 정도의 숫자잖아요. 그 정도 클릭을 하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김수현 씨가 이제 음료 뭐 초콜릿 무슨 뭐 디지털 뭐 여러 가지 한 30여 편 광고를 찍어가지고 900억을 벌었어요. 900억에다가 뭐
팬클럽 공연 뭐 한 65억, 나머지 또 뭐 기타 그 예능 프로 출연한 출연료 5억 해가지고 970억이 그 허니 버터처 허니통통 1년 파는 거를 1년에 같이 벌고 있잖아요. 난 기업이에요. 윤선 씨가.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이 그 대규모의 클릭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 또한 그 다른 이들에게 쉽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들. 페이스북 저희들이 무료로 다 사용하면서 페이스북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 보니까 놀랍잖아요. 페이스북 가입자 수가 12억이에요. 12억. 그러니까 누구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12억의 인구들이.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를 인수를 했잖아요. 유튜브에 집중 투자를 해요. 앞으로는 모든 게 동영상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없는 게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교수님이 과제 내줘도 유튜브 클릭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그거 URL로 그냥 그 숙제 제출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더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 가서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크라운에 그런 문제를 냈을 때 혜택거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네이버에 모든 지식들이 다 있어요. 크라운 제품 딱 치면은 3가지 정도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이버를 더 믿는 거예요. 네이버의 지식을 보고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은 이게 막 보면서 시가총액 저게 맞는 숫자인가 검색도 해보고 막 이제 막 그런 어떤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허니버터칩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연예인들이 막 그거를 사가지고 다 이제 뭐 부족하다고 하니까 막 그거를 과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얻었다. 그거를 막 다 사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연예인들이 올리면서 이제 막 그게 또 그 자체로서 또 광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스마트폰으로 뭐 즐거움을 만들어낸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톡이나 라인 그리고 크러시캔드 그다음에 앵글리버드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AQ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먼저 IQ와 EQ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저희들은 뭐 IQ 검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IQ가 뭐 좋아서 기대가 된다, 뭐 나빠서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EQ 시대다. IQ보다는 EQ 시대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EQ가 이제 결국 이제 마음에 있어서 이제 감성인데요. 감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 이제 쳐보면은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발휘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감성 개념보다는 어떤 부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이 이성에서 이제는 감성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미래학자 롤프 인센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꿈과 감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그리고 이제 창조경의 창시자 로버트 투번스타인도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기업이 고성장을 위해서는 창조 경영을 해야 된다. 요즘 뭐 창조 경영이 뭐 대세잖아요. 막 이슈고 뭐 다 창조 경영 얘기잖아요. 이분은 이제 창조 경영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음악이나 미술, 문학 등에서 느끼는 감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미술대학으로 꼽히는 로드 아일랜드의 존 마이다 총장은 미래의 기술력은 다 똑같아진다. 미래는 결국 예술적인 독창성에서 판가름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시대가 이제 정보 기술의 격차가 줄고 기술 수준이 동등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뭐 과자를 만들면은 다른 메이커에서 거의 비슷한 과자가 막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비슷한 과자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우열이 가려지냐? 창조성과 예술성으로 우열이 가려지는데 그런 어떤 독창성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카펫을 깐다고 해서 창조적인 게 되는 게 아니고 창조라는 것도 연습과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체험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어떤 종마대 총장 얘기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그걸 사고하는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비즈니스에 도입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AQ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AQ라는 게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AQ가 뭔 말인데 이렇게 뭐 IQ, EQ 얘기하고 뭐 AQ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놨느냐. AQ는 저희 크라운에텍 윤영달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셨을 건데 오늘 책도 AQ라는 책을 한 권씩 다 줬으니까 자세하게는 이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음악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분 한 분도 없었듯이 이제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자기가 좋아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걸 감성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감성이 이미 지금 시대에는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다. 내가 얼마나 이 제품을 팔아먹기가 힘들겠어요. 그런 시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고객을 어떻게든 꼬셔서 그 감성을 건드려서 그 고객한테 감성을 전달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이제 기본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 감성을 깨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감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들부터. 직원이 감성이 안 높은데 고객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AQ가 이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까다로운 고객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뭔가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 크라운 혜택에서는 그거를 AQ라고 이렇게 봤다. AQ라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잠깐 보시면은 아티스틱 코션트라고 해가지고 예술가적 지수다. 그러니까 예술가적 표현력을 반영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음악, 미술, 문학으로 보통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음악에서 예를 들면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국악이든 그런 음악이 있고 서양화든 동양화든 조각이든 미술이 있고 소설이든 나머지 시 모든 분야의 문학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직업으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들의 지수를 100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각에서 로댕이 AQ가 100이다. 그러면은 그 로댕에 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렇게 하고 또 그 수준을 높여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GAQ라고 아래 있는데, GAQ는 이제 집단, 지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팀이나 그룹, 그 부서의 전체 AQ를 합한 거를 GAQ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심히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GAQ가 향상되고 서로 또 따라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GAQ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면 EQ하고 AQ가 어떻게 다르냐? EQ 둘 다 감성에 관한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혹시 강의 중에 조금 AQ라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사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잘 안 받아들이면은 안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EQ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감상을 한다면은 개념은 쉽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달지 어떤 그 수동적인 감성인 반면에 내 EQ는 직접 내가 예술 활동을 그 해서 감동을 전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면은 나부터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AQ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은 체험을 시켜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서별로 저 뮤지컬을 직접 대본에서부터 전부 다 써가지고 자기 역할 만들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렇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래는 장승 소택각 해가지고 실제로 끌로 이렇게 작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렇다면은 제과 산업에서 이렇게 AQ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 AQ를 얘기를 하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창조 경영이라기도 되고 예술 경영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해서도 예술 경영, 아트 마케팅 혼용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과 산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황도 안 타고 꾸준하긴 한 산업이지만은 지금 그 노동 집약 산업 이렇게 굴뚝 산업 사양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어떤 그 주목받는 그런 어떤 하이테크랄지 생명산업이랄지 즐거움, 재미, 추억, 상상력 이런 것들을 주는 기업들이 아까 저 재미를 주는 어떤 기업들이 막 뜨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는 그런 어떤 그 시대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자도 그냥 막 맛있게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자 또 이렇게 고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달해보자. 그래서 미래 식품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자체를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다. 정의 자체를 이제 예술적 감성을 팔자. 이렇게 이제 어떤 큰 정의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과 행복을 제공하는 예술 산업이다. 그렇게 하면 과자는 그냥 팔린다. 이렇게 정의 자체를 조금 바꾸고 과자 하나에다도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을 한번 담아보자. 그렇게 지금 큰 어떤 기본 개념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 경영, 감성과 창조 경영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아까 이제 생각의 탄생에서 이제 음악, 미술, 문학 그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창조 경영을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어떤 통섭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인재가 창조적인 어떤 인간이다. 통섭, 융합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어떤 조각가요, 화가, 건축가, 또 해부학도 했고 어떤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부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영역을 항상 넘나드는 어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융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또 기업에서는 또 필요로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창조 경영 이라고 지금 했는데 감성과 창조 경영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시가총액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2009년부터 저희가 이제 예술 경영을 도입한 이래로 저희 크라운 제과의 주가 추이 그래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2009년에 주당 69,000원대에서 12배가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문화예술 기반경영 어떤 프로그램 추진의 효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좋아졌냐 이런 의구심 혹시 들까봐 초반에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 추진의 효과로 어찌됐든 회사는 잘 되고 있다. 그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Q를 아까 이제 계속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AQ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훈련과 체험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직접 해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장할 때 그 어머니 손끝에서 이렇게 막 뭐 맛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든지 시켜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장승 만들기든 뭐 이렇게 피카소 뭐 이렇게 어린이 체험전에서 이제 과자 체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AQ 향상 체험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이제 계속 그런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서는 이런 것도 다 하나 할 정도로 아주 심한 것도 많이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어떤 모임이든지 건배제를 해야 돼요. 건배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머를 시키잖아요. 유머를. 유머집도 이제 유머 책을 다 사원들한테 사주고 연구를 해서 이제 재밌게 그 자리를 재밌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건배사를 하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게 막 많이 나오고 막 그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아 이거 유머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시를 한번 낭송하게 해보자. 이제 시낭송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요즘 뭐 다 뭐 인터넷에 시 나오잖아요. 좋은 시 쳐도 나오고 뭐 편안한 시 나오고 그 짧은 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나태주의 풀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다음에 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거. 그러고 그냥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백자로 일단은 제안을 하자. 백자 이상이 시로. 그러다가 이제 자작시를 하게 됐어요. 자작시를. 그게 뭐냐면은 시인을 초청해서 이제 이따 모닝 아카데미 그 강의도 나오는데 매주 저희들은 국내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전문적으로 듣고 시를 쓰게 하는 그 자작시를 그 하게 하고 그거를 실제 시집으로 이제 출간을 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닝 아카데미는 거의 지금까지 그 267회 걸쳐서 지금 크라운 그 계열사 임직원들 그 조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국내 정상급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까 그 아트 체험도 발표를 하고 국악 연주도 듣고 미술 그 작가 데려다가 미술 작품도 감상을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화적 교양도 높이고 어떤 그 제품의 예술적 가치들을 담기한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배운다.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시집이에요. 시집 그 1, 2, 3권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 3,200수를 시를 직원들한테서 쓰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억지로 그냥 숙제처럼 막 내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머리를 쥐어 짜내든 어찌든 하여튼간 그 숙제를 내야 되니까 숙제 검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123수를 이제 골랐는데 그 고르는 것도 시인들한테 이렇게 다 그 검수를 해가지고 실제 그 달콤한 그 운명을 만나다라는 그거를 출판사에서 실제 9,800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많이 팔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문별로 뭐 어디 공장에서도 뭐 생산 부문 뭐 어디 뭐 대전 공장 뭐 그다음에 뭐 신입 사원들 막 모이기만 하면은 교육이 딱 끝나면 시집 한 곳씩 나오는 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AQ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문학 분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3D 라이노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3D라는 게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게 그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프린터였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이런 모양이 이렇게 출력을 그대로 하는 그런 프린터잖아요. 강호동이 얼굴 이렇게 스캔해서 하면은 강호동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프린터인데 저게 어느 대학에 한 대 있고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미리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모형을 뽑아보기 위해서 한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걸 우리가 한 대를 샀어요. 저거를 과자회사에서 그거를 아까 그 예술적인 혼을 담아야 된다 이때 정성을 담고 과자가 예를 들면 산도는 이제 뭐 동그란 모양이고 쿠쿠다스는 직사각형이고 뭐 에이스는 뭐 정사각형이고
그 과자를 그런 모양들을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모형들을 미리 그 출력을 해서 그런 샘플들을 만들어보고 어떤 예술적인 정성을 담는 그런 과자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전 직원들이 실제 이 라이노 프린터 설계 그 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받고 실제 저런 주전자들을 다 뽑는 것까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저희 교육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스티로폴 조각기라고 해서 이제 스티로필 조각기 체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래 이제 3차원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그 다양한 그 관점의 변화를 그 제공하고 미적 감각을 현실에 표현함으로써 EQ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했었다. 동영상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양이 좀 많아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트밸리 체험장이라고 하는데 아트밸리는 그 송추 IC 아시죠? 그 장흥 송추 아트밸리 그 부지 100만 평이 저희 그 크라운 호텔 땅이 있는데 고객 그 AQ 향상 저희 임직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복합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산책로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그 부서별로 이렇게 다 만들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떤 섹터를 정해줘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전문 예술가들처럼 만들어요. 왜 잘 만들겠어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그래서 30%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굉장히 상을 듬뿍 주는데 뒤에 30%는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장이 자기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꼴찌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서가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떤 그 평가를 했었다. 저희가 이제 그 음악 미술 문학 분야에서 음악은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국악 얘기를 할 건데 국악의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분야 예술가들을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악에서는 조각을 선택을 하고 음악에서는 국악을 선택하고 미술에서는 조각을 선택해서 저희 아까 그 아트밸리 내에 거기 그 장흥이라는 데가 연인들이 많이 대학교 때 뭐 갔다 그래 옛날에 그 애매골 이런데 그 많이 가보셨나 봐요. 아 불광동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 이렇게 모텔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텔을 저희가 다 사요 지금 사가지고 막 중간중간 다 사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국악 연습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 악단을 만들어서 실제 거기서 다 연습하고 뭐 고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아틀리에를 또 25명 그 작가들을 21명 작가들을 실제 거기에서 아틀리에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체험한다고 막 애들 왔다 갔다 하지 막 그러면은 또 모텔 값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럼 또 사요 또 그거를.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조각가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동양 최대 규모의 조각 스튜디오를 건립을 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볼카노스라고 이제 큰 대형 작품. 저희 장흥 자연휴양림 입구에 가면은 이 제품이 세워져 있고 여기가 이제 국악들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또 이 작품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점의 매출이 강남점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트 마케팅이 역시 매출하고 영향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제프 콘스의 벌룬 플라워라는 이 작품인데 이것도 뭐 거의 300억 가까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이제 키엘에서 이 패키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를 활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달리는 이제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그 프랑스 향수 회사인 콥스하고 계약을 해서 달리라는 자기 그 시리즈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향수를 만들어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쿠쿠다스 나눠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하나씩 다 샘플로 드린 거예요. 옛날에 그 쿠쿠다스는 저렇게 아래처럼 이 S라인이 없었어요. 초콜릿 S라인이. 근데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저렇게 초콜릿으로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서 초콜릿도 S라인도 자세히 보면 그냥 S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짧고 여기는 또 길고 이렇게 막 짧아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 파트에서 이거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넣고 이제 이렇게 해바라기에 빈센트 반고 이런 어떤 그 패키지를 활용하면서 아까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아까? 옛날에 한 20억 나가던 게 지금 한 40억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한 500억 파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조그만 어떤 그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매출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팔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본사 로비에 걸려있는 신명복 작가의 이게 있죠. 그 작품이에요, 이게. 그 이천송이 장미라는 작품인데 이걸 OS 그 패키지에다가 이 장미 그림을 그 넣고 그 다음에 이 장미 그림이 들어간 이 패키지를 실제 그 이마트나 이런 매장에다가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라는 이 작품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제품만 싸놓은 롯데 것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작품이 자꾸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제품을 이렇게 눈길이 한번 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트 마케팅을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로즈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딸과 함께 있는 자화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딸과 함께 있는데 굉장히 포근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베스트원의 부드러움을 이렇게 여기다 넣음으로써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패밀리 아이스크림이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 몬드리안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그 작품대로 이렇게 잘라먹게끔 한달지 그런 그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박스아트라고 돼 있는데 저희 크라운네트에서 이제 버려진 그 과자 상자나 이런 그 포장지를 리폼해 가지고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토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과자 매대에다가 그냥 진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 작품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과자들을 같이 진열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작품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바를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박스아트 작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유행되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가 유행할 때는 아트 큐브를 만든달지 이거는 지금 뭐예요? 뭐 같아요? 아바타예요. 영화에 나오는 아바타. 아바타가 아직도 지금 한 1,300만 정도 그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영화였잖아요. 최근에 그 꽃보다 누나에서 그 실제 아바타 이렇게 배경이 된 그게 어디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 아는 친구가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그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는데 너무 좋대요. 그게 이거 어디였지? 이게 또 적어놨는데 크로아티아.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꽃보다 누나 쳐도 나오고 아바타 배경이 된 크로아티아. 이 작품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이제 먼저 동영상 한번 좀 보고 있다 얘기를 할게요. 박스아트 이제 작품 제작 과정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관리 부문의 역동적인 작품 트루프마크입니다. 에코 변형과 함께 세계 제1의 대가적인 부문으로 기상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고 지금까지 호프로서 시흥점에 설치되었다 타의 정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뒷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보니까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보시면은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트루크막스를 타고 다 적을 막 무찌르잖아요. 우리도 이제 저거 타고 그 경쟁사 롯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롯데 거 다 물리친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체험 프로그램 아트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아트블럭은 뭐냐면은 저기 그 쿠크다스 지금 거기 안에 한번 보시면은 그 QR 코드가 찍혀 있어요. 밖에도 지금 찍혀 있나요? 그 밖에 찍혀 있는 제품도 있고 저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소비자까지 10%가 다 포인트로 자기 걸로 쌓여요. 굉장히 편하게 쌓이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저희 문화체험에 모든 문화체험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크라운에텍 과자 사실 때는 꼭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코리아 전시관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 그 전 문화부 장관인 그 이어령 박사께서 지어주신 그 뇌의 창조 물질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본사에 있는 그 전시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저 그 미래 작가 발굴 목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인형 공모전도 이렇게 소재별로 닭종이, 흙 저게 따로따로 다 공모전을 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헝겊, 목각, 뭐 과자 로봇, 입체 조형, 에코 환경, CH 조형 공모전. 공모전은 주로 상금 규모로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보통 뭐 상금 규모가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래요. 그 해설이 있는 오페라는 전에 이제 그 토크 오페라를 해가지고 오페라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알아듣기는 힘들고 그거를 이제 미리 변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거고요. 찾아가는 로봇 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 잠깐 볼까요? 그 저희 굴절버스 그 서울시에서 그 가지고 있던 거 10대를 전부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로봇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트밸리 오시면은 실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그 저 조카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오시면은 맛배기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셔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동 미술관인데 아까 그 닭종이 그 공모전 이런 그 수상작들을 저기다 싣고 지방까지 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악 공연을 통한 고객 감동 실현인데요. 저희 아까 샀던 모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라금국악단 민간 기업 최초로 국악단을 창설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락연희단은 또 사물놀이 그런 어떤 민속악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순회 공연도 다니고 저희가 이제 국악사랑 해가지고 이 주최 공연만 해도 현재 창신제에서부터 5가지 그리고 10월 올해도 이제 10월 10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는 서울 아르랑 페스티벌도 저희가 주최하는 거고 광화문 광장 다 막고 하잖아요. 축제. 그다음에 경연 꿈나무 경연대회도 초등학교 중학교 어서 오세요. 실내악 페스티벌은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내악 페스티벌하고 아르랑 경연대회도 하고 아까 전속 지원의 라금국악단 동락입니다. 공연 지원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다 보시려면 한 10시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동영상으로 소개를 할게요. 창신제는 거의 지금 올해가 11회차니까 10년 가까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강 거기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음악회다.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들 아까 AQ 오늘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AQ를 올리기 위해서 판소리를 배우게 했어요. 처음에 판소리를 회장님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밤 1시까지 막 앉아서 막 배우는 거예요. 그건 한 6개월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상현 선생님 모셔다가. 회장님 앉아 계시니까 다 배워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악보 만들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임원들이 일개, 여기 1, 2, 3, 4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사철가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철가 다음에 심청가를 해야 돼요. 심청가 배우고 나면 춘향가 해야 되고. 올해 이제 흥부가 배워서 지금 흥부가 하잖아요. 일기는 일기대로 나가고 또 100명을 또 조직을 해요, 뒤에서. 북까지 다 사주고 옷까지 다 맞춰줘요. 옷도 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제 막 기술로 다 다르니까 막 그렇게 나가요, 지금 막. 그러면은 지금 현재 4기까지 있어요. 400명이 배우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움츠여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 따라가겠다. 회사 나가야 돼요. 용서가 안 돼. 빼주는 게 없어요. 다 출석 불러가지고 인사 평가를 하는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못했던 때부터 이렇게 공연 올라가는 것까지 그 과정을 담은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저희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이 한 명이 원래 이제 고수가 있고 판소리는 부채 들고 노래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북을 치면서 노래하는 걸 자자한단이라고 해요. 전문가들도 자기가 북 치면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근데 저희는 100명이 한꺼번에 해서 저 소리를 딱 맞춰내잖아요. 최다 부문 판소리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게 이제 1기, 2기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3기, 4기까지 지금 있어요. 지금 올해 10일,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세종문화회관 대관도 딱 공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을 빌려가지고 리허설 한 번 하고 낮에 1시 공연 한 번 하고 저녁 7시 공연하고 그 다음날 또 1시 공연하고 3,000명씩 해가지고 3, 4, 12, 12,000명을 초대를 해요. 국악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고객들을 초대를 하냐면은 저희 저 슈퍼 점주들 있잖아요. 많이 파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VIP를 정해요. 영업에서. 그 직접 고객을 불러다가 그렇게 음악회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그 추석날도 엊그저께도 저 추석도 못 내려갔어요. 추석날도 국립극장에서 또 공연했잖아요. 민소같은 한가위 벽인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한국의 풍류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메르스 때문에 못 갔지만은 유럽의 그 5개국 11박 12일로 이렇게 막 그 명인 선생님들 모시고 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일본으로 이렇게 다녀왔었고요. 아리랑 페스티벌도 이제 지금 3회째 올해 지금 하는데 광화문 광장 전체를 지금 그 맡고 하는 공연이에요. 이것도 영상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유네스코 인류 문명유산으로 선정된 아리랑을 기념하는 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기리는 축제가 오늘 밤부터 4일간 서울 광화문에서 뉴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예. 학교에 오셔서 아리랑을 부르는 행진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 가라 서울의 거의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죠. 이건 뭐 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은 그때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전국 아리랑 경연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NHK에서 저희 크라운네트의 마케팅이 참 신기하다. 이런 게 이제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촬영해 와가지고 70여 개국으로 나갔는데 제가 인터뷰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시간이 없었고 이것도 못 보여드리겠네요. 어디쯤이 나오나? 네, 아까 이런 거 이제 했던 것들을 그 양주 눈꽃 축제라고 이제 저희 아트벨리에서 이제 겨울에는 눈꽃 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저 100명의 그 떼창이라고 해요. 때로 한다고 해서 저는 떼자를 다 붙여요. 떼자를 여기 눈꽃 축제에서는 1000명이 한꺼번에 떼조각을 한다고 해서 떼조각이라고 해요. 떼조각.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호랑이 해에 눈을 모아놓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먹물을 갖다 이렇게 뿌리면은 저렇게 호랑이가 돼요. 눈이 오면은 저런 작품들을 저희들은 또 만들어야 돼요. 뱀은 이렇게 리본 같은 거 해가지고 뱀떼는 저런 것도 만들고요. 강의를 또 받아요. 이렇게 떼조각 강의를, 조각 강의를. 이것도 한 4, 5개월 받아가지고 직접 모형 제작을 하고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겠죠. 그죠? 재밌게 해요. 동영상 이거
이 1000개 작품을 또 증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에다 다 올리게 해요. 이거를 자기가 만든 거를 제작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회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또 어디를 또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 했던 그 동영상 그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에 눈꽃 축제를 했던 그 장소에 그 자리를 활용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물놀이장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크라운 혜태는 예술 경영, 끊임없는 예술 경영을 통해서 그 창조 경영의 선두자가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일단 합성 같은 거는 안 했어. 부담을. 공장을 일부러 안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원래 일부러 안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방 이렇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수요가 많아서 마케팅 차원이라는 얘기를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직원들도 허니버터칩 한봉도 실제 저희 회장님도 허니버터칩을 또 실제 사드실 정도로 저희 직원들도 함부로 안 하죠. 그래요. 혜태 제가 예술 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그런 예술 마인드를 좀 더 키워서 성장해 나갈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크라운 혜태 회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모든 직원들에게 그 삶의 그 의미를 더 깊게 해주고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